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튼홀 건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또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지어지는 건축물이 또 코튼홀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코튼홀 건축물 하면 현대 건축물의 뭐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많이 짓고자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코튼홀 건축물이 꼭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냐 가장 합리적인 건축물이냐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운 점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전달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 저 건축물, 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커튼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과연 정말 좋은 건축물인가? 우리 도시에 있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축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커튼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에 이 유리가 이렇게 외부에 달라붙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자재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는 또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사진을 보면 요거 이제 건축상을 받은 건축물이긴 한데 얘 역시도 전체가 올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홀 건축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커튼홀 건축물이 이쁘긴 하지만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열 손실이 상당히 심합니다. 웬만한 단열재 뭐 이런 외벽 우리가 판넬이나 뭐 이런 걸로 건물 외벽을 두를 때보다 이 커튼홀 건축물로 하게 되면 열 손실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와 또 실내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또 아름다운 장점은 좀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커튼홀 건물을 사용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건축주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부분, 또 설계하시는 분들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커튼홀 건축물이 꼭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꽤 십몇 년 전부터 커튼홀 건축물을 많이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거 아래 건축물도 이제 제가 설계했던 건축물입니다. 저 역시 뭐 커튼홀 건축물을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육 자재로서 이제 한번 요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커튼홀 건축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실내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뭐 유지 관리비는 뭐 외벽 청소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커튼홀 건물로 지으면서 그 발생되는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적인 면에서 가장 꼭 좋은 자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하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경우도 요즘은 이제 건물 전체를 커튼홀로 하는 거를 규제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손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이제 커튼홀 건물의 전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에 우리 뜨거울 때 보시면 이 커튼홀 건물이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실내에서도 이걸 유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루버를 다 내려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간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열어놓고 보는 거는 건물에 입주했을 때 잠깐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닫아놓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꼭 의장성이 상당히 높은 건물은 맞지만 이게 실제 그 합리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튼홀 건축물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커튼홀 구조를 보면 이렇게 공사 중인 건축물인데 이렇게 딱 보이시죠? 프레임과 유리를 이제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외피가 하고 실내하고 아주 그냥 바로 만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래 이 건물은 제가 이제 나주에 설계했던 건축물인데요. 이 역시 전면은 커튼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수직 누바를 설치를 해서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 커튼홀에 전달되는 일사량을 조절을 하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철에 정면에 해가 떠 있을 때가 아니고 각도를 살짝 변화하면 이제 그림자가 많이 찌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내 공간에도 역시 그림자가 많이 찌기 때문에 커튼을 건축물로 하면서 실내 어느 정도 에너지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는 커튼을 썼지만 그 측면과 배면에는 이렇게 돌로 해서 단열 효과를 보강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제 이 건물 역시 4옥인데 이 외부를 이제 커튼월 유리로 하기보다는 이제 요즘은 복합 소재가 투명한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유리블럭 같은 그런 특수 자재를 가지고 이걸 외벽을 설치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커튼홀보다 이 효과가 훨씬 더 좋고 미관적으로도 훨씬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건물은 제가 수서동에 설계한 건물인데 제가 과거에는 커튼홀 건물을 많이 설계했지만 이제 커튼홀 부분이 이렇게 유지 관리나 그 측면에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커튼홀 건물을 가급적이면은 좀 선택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 건물은 그래서 전체 벽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가 글라스로 되어 있고 아닌 부분은 관열에 의한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건물의 실내 에너지 관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건물이 한 100m 이상 되는데 저 건물 전체 일부를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전체가 저 커튼을 루버가 살짝 있지만 저 루버는 사실 햇빛을 막아주기보다는 의장성이 더 훨씬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정오 일사각이 높을 때 제가 비교해서 옆에 사진 찍은 거 보면 루버가 미치는 그늘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건물의 의장성을 위해서 설치한 루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러니까 조형성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완전 생 커튼홀 건물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커튼홀 건축이 이제 외적으로 보면 밋밋하고 디자인이 단순할 수 있는데 이런 루버로 디자인을 이렇게 커버하려는 목적이 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이게 버티컬 루버인데 버티컬 루버 같은 경우는 수평 루버보다 그림자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사량 조절에 있어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수평 루버보다는 수직 루버가 해의 일사량의 일사 각도에 따라서 그 커튼을 내부해 주는 그림자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버티컬 루버를 많이 설계를 하곤 합니다. 보통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서산에 설계한 건물인데 일부 이렇게 커튼홀과 외부 판넬을 이렇게 50%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각도 위에서 약간의 그림자가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올그라스로 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다음 사진은 이제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건축물인데 이 건물 역시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내부는 커튼홀로 되어 있고 외부에 저렇게 조형성 있는 몰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버 대용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저 부분이 그 햇빛을 차단하는 이렇게 간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디자인을 고려하고 기능을 고려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공사비는 겁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거.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다음 건축물도 이제 맞춤이긴 한데 커튼홀 건물에 외피가 이렇게 조형성 있게 설치가 된 거죠. 이 건물도 뭐 공사비는 또 만만치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 곡선 이런 부분들은 다 공장에서 제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특수하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곡선 건물을 선호한 경우 있는데 그 부분은 다 공장에서 맞춤 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곡선이 많은 건 같은 경우 캐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뭐 카티아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만들듯이 외부 그 조형을 만드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저런 조형성 있는 건물을 하게 된다면 공사비 예측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충분히 좋고요. 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저렇게 하시는 건 상당히 좋죠.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특색 있는 건물이 되고 개성 있는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옥 건물이나 이럴 때는 좀 특수하게 적용을 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 다음 건물은 제가 속초에 설계한 건물인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큰 올그라스가 있고 그 외부는 판넬로 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에너지 세이브 효과를 상당히 고려한 건물이죠. 커튼홀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커튼홀보다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커튼홀 건물이라고 꼭 다 좋은 건 아니다. 다양하게 디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사 중인 사진입니다. 이 공사 중인 사진을 보면 일부는 커튼홀이고 얘 역시도 일부는 그냥 판넬입니다. 근데 유리면과 같기 때문에 이게 같이 커튼홀로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실내 에너지 효과로 보면 상당히 좋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커튼홀 건물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다음 사진은 저도 초창기 때 한 20년 전 뭐 이럴 때 설계했던 건물입니다. 참고로 이거 다 올그라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역시 커튼홀 건물을 많이 설계를 해봤지만 결코 이게 꼭 좋은 해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커튼홀 건물이 꼭 이쁘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커튼홀 건물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적정하게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사진은 이거 금천 건물인데 전체 올그라스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거의 소용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형성은 있지만 우리가 실제 기능에 맞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내부에 계신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조형성을 굳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요즘은 이제 커튼홀 건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한때는 이제 커튼홀 건물이 상당히 유행이었거든요. 현상 설계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래서 꼭 커튼홀 건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적절할 때 특정한 부위에 잘 써야 된다. 그리고 커튼홀을 쓸 때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남쪽에 쓰는 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받는 일사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아주 그냥 가혹하거든요. 지금 이제 지구도 이제 계속 더워지고 막 온난화 이런 시대에 얼마나 또 햇빛이 강해지겠어요.
그 내부에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이 건물은 제가 이제 종로를 지나가다가 찍은 건물인데 뭐 제가 설계한 건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건물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심플하고 단순하고 기능적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미니멀하지만 이쁘잖아요. 이런 매력이 있는 건물이 더 개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서양의 건축물들은 뭐 석조 건축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 햇빛에 의해서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건축에서 다양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커튼홀 부분을 글라스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게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는 건물보다는 요즘은 뭐 전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거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형적으로도.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뭐 몰드를 이용해서 루버로 디자인을 대체하거나 뭐 커튼홀을 할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꼭 커튼홀 건물이 아닌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동양이나 이런 방향에 설치하는 커튼홀은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잠깐이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아무래도 햇빛이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건물에 주는 영향은 좋고 그러나 낮에 근무할 때 정남향에서 해가 뜨겁게 내리친다면 실내 업무 공간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커튼도 내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커튼홀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향에 따라서 꼭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망 우리가 볼 곳이 충분히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